야, 그럼 네가 삼성 들어간 네 동기보다 되게 의미 있는 일을 한다고 넌 생각하지? 그러는 거예요. 뭐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지. 근데 왜 걔네들보다 게을러? 오늘이 이제 소설과 영화 사이의 어떤 스토리텔링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, 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시나리오를 쓰고 싶건, 아니면 소설을 쓰고 싶건, 아니면 뭐 연극 대본을 쓰고 싶건, 아니면 뭐 게임 컨텐츠의 이야기거리를 만들건, 여러분들이 무언가 쓰고 싶어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단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창작자의 첫 번째 태도는 취향이라는 것 없이 폭식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 세상의 모든 글자를 씹어먹고 싶어하는 애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. 결국 제가 지금 영화를 하고 있는 거에 가장 단순한 이유는 어려서 종류에 상관없는 책을 많이 읽었던 것 같다. 왜? 부모님들이 신경을 쓰지 않다 보니 아버지 책, 어머니 책, 언니 책, 오빠 책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그야말로 문자 중독처럼 읽어 내려갔던 그때 읽었던 어떤 문학들, 특히 고맙게도 장르 문학이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은데, 그러니까 문학에는 나쁜 게 없어요. 무협소설이건 뭐건, 장르건, 아니면 뭐 추리소설이건, 뭐 연쇄살인마를 다룬 것인건, 연쇄살인마를 다룬 것만 읽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연쇄살인마가 되지 않아요. 그렇지 않거든요. 연쇄살인마들이 연쇄살인마들에 관한 소설을 읽으면 아,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를 아는 거지, 멀쩡한 애가 갑자기 뭐 이렇게 쉽게 빙의 되지 않아요. 문학 따위에, 인간은. 그래서 어찌됐건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취향과 관계없이 주구장창 읽어내는 것. 그것이 뭐냐면 소비자라는 나 자신과 완벽하게 결별하는 첫걸음이다. 열심히 읽어라. 두 번째는 뭐냐면,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건 그냥 넘어가지 마라. 예를 들어서 내가 갑자기 어느덧 무엇인가에 관심을 갖게 됐을 때, 예를 들어서 요즘 갑자기 역사소설에 관심을 갖는다. 라면 제일 창작자에게 중요한 건 뭐냐? 왜 나는 지금 역사소설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아주 오랫동안 생각해 보는 거예요.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이유로 역사소설에 갑자기 관심을 갖지는 않거든요. 세상 모든 이야기들은 그 사람의 반영이에요. 무라카미 하루키가 그런 말을 했죠. 어느 날 무라카미 하루키가 문학교실에서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됐대요. 일반인을 대상으로. 근데 어떤 학생이 손을 반짝 들고 선생님, 어떻게 해야 좋은 문장을 씁니까? 라고 물어본 거예요. 무라카미 하루키가 뭐 어떤 표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얘기했대요. 이 세상에 좋은 문장이란 없습니다. 왜냐하면 글을 쓴다는 것은 스스로 어떻게 사는가를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. 라고 말을 해요. 그건 굉장히 감동적인 얘기예요.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결국 이야기를 만들어낸다는 건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, 나의 세계관은 어떠한가, 나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라는 틀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그 바깥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.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 글을 쓴다는 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일인 거예요. 그래서 이 세상에 좋은 문장이란 건 없다는 거죠. 다만 나의 삶을 어떻게 살까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과정의 결과물로 어떤 문장들이 나온다는 거예요. 자, 바로 그런 것처럼 우리 모두는 글을 쓸 때 각자가 생각하는 세상 안에서 글을 쓰게 되죠. 예를 들어서 종교를 갖고 있는 글 쓰는 사람과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글 쓰는 사람의 일요일 풍경은 다르게 묘사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. 그죠? 심지어 어떤 종교냐에 따라서도 다르고, 이를테면 무라카미 하루키처럼 돼지고기 안 먹는 인간의 문학에선 돼지고기 먹는 장면이 나올 리가 없어. 삼겹살 먹는 장면이 나올 리가 없단 말이에요. 맨날 동네 두부집이나 가서 두부면 사서 먹고 이런 걸 하죠. 뭐 생선을 먹었다, 문어를 먹었다,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결국 그 사람의 취향, 그 사람의 어떤 환경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. 자, 그런 면에서 그냥이라는 말은 굉장히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고민하지 않는 태도라는 거죠. 왜 그런 거지? 나는 왜 관심이 있는 거지? 나는 왜 이 문장이 이토록 좋지? 라는 것에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시면서 메모를 하셔야 해요. 좋은 글을 쓰시려면. 그런 것 같아요. 저도 해보니까. 저도 아직 좋은 글을 못 썼어요.
그래서 메모를 열심히 더 하는데 여기서 메모라는 건 뭐냐면 단어를 적으라는 게 아닙니다. 문장을 만들라는 거예요. 전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뭐냐면 나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고 누구를 만났을 때 어떤 감정이었는데 왜냐하면 이랬기 때문이다 라고 문장으로 써야 나중에 그걸 읽으셨을 때 그때의 느낌을 제대로 알아요. 그걸 누구 만남, 기분 나빴음 이러면 열흘 뒤에 그게 도대체 뭔지 알 수가 없게 돼요. 그래서 모든 메모는 문장으로 이것저것 막 보다 보면 이것저것 막 읽다 보면 어느 순간 나 이런 얘기 나도 쓰고 싶어. 근데 그게 잘 만들어서가 아니라 이런 얘기여서 쓰고 싶어지는 경우들이 나타나요.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글 쓸 준비가 시작이 된 거예요. 그 글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저 같은 경우 뭐냐면 나를 웬만하면 지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언제든 불이 켜지면 며칠을 그냥 앉아 있을 수 있게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취재를 하던 어느 날 이젠 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. 정말 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뭐냐면 컴퓨터에서 랜선을 빼는 일이에요. 자, 생각해봐요. 여러분들 글 쓸 때 제일 먼저 뭐 합니까? 컴퓨터를 켜죠. 그래서 그 워드 프로그램을 가동을 해요. 그죠? 그래서 흰 백지가 나에게 말해요. 일단 서핑이나 좀 하시지. 그래서 포탈에 들어가서 이런저런 서핑을 해요. 한 2시간 하면 굉장히 지칩니다. 단편 한 권을 쓸 정도로 지쳐요. 실제 눈도 뻑뻑하죠. 알고 있어요. 나는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. 하지만 내 몸은 얘기하고 있죠. 너 일 많이 했다고. 그래서 잠시 일어나죠. 일어나서 TV를 보거나 다른 일을 해요. 그리고 다시 앉아요. 그리고 다시 곧 그래서 나중에 그 워드 화면에는 단어 4개 정도가 써 있죠. 굳이 그걸 저장하는 이유는 뭡니까? 자,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뭐냐면 랜선을 빼는 일이에요. 그래서 나의 컴퓨터를 명백하게 워드 프로세서로 만드는 일이에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만약 이제 그냥 글 쓰고 싶으신 분이라면 오늘 집에 가서 하셔야 될 첫 번째 일은 뭐냐면 정말 머리를 짜내셔서요. 내가 좋았던 소설들을 쭉 쓰시는 거예요. 순서에 상관없이 쭉 한번 쓰셔보시는 거예요. 그리고 그 소설의 제목을, 그 소설의 내용 중에 가장 기억나는 것만 몇 개 써보시는 거예요. 거기서부터 출발하세요. 내가 왜 이걸 좋아하는지에서부터 출발을 하세요. 저는 정말 무라카미 하루키 그 말에 동의해요. 글을 쓴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가를 결정하는 일이다라는 말을 정말 동의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그냥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영화와 제가 쓰고 싶은 어떤 것과 내가 사는 삶이라는 것이 언제나 일치되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일치되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맞춰내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글을 쓰는다는 건 언제나 막막해요. 그리고 왜 막막하냐면 이렇게 창작 일을 한다는 건 막막한 가장 큰 이유는 어떤 누구도 그걸 하라고 옆에서 강요해 주질 않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얼마나 좋을까? 막 세상 사람들이 야 영화 만들어, 너 영화 만들어야지.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? 아무도 그러지 않아요. 왜냐하면 결국은 내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. 이게 저희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자기 연민을 갖지 않아요. 글 쓰는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. 이게 오늘 하고 싶었던 유일한 말입니다. 자기 연민을 갖지 마세요.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불쌍해야 되는 사람들은 없어요. 여러분 자신도 없다는 거예요. 화차의 주인공이 왜 괴물이 됐는 줄 알아요? 자기 연민 때문이에요. 이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불행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. 모든 걸 다 가질 수 없어요. 그 대신 하나만 가지세요. 하고 싶은 일을 가지시면 돼요. 나머지는 처음엔 가질 수 없는 건데요. 열심히 연습을 하시면 가지고 싶지 않았던 것이 돼요. 그래서 제가 올해 50인데 전 여전히 이 세상에 모든 탐나는 물건들이 딱 2개로 나뉘어요. 가질 수 있는 것과 가지고 싶지 않은 것이에요. 그러면 삶이 굉장히 축소돼요. 들어가는 돈이 얼마 안 돼요. 들어가는 돈이 얼마 안 된다는 건 별게 아닌 게 아니에요. 내가 하고 싶은 것에 굉장히 중요한 갑옷이 돼요. 버틸 수 있는 갑옷이 돼요.
그 멋지게 살고 싶어 하지 마시고요. 하고 싶어 하는 것에 산산이 제가 되는 것을 사려고 한번 전진해 보는 게 글 쓰는 사람의 결국은 태도인 것이지. 제 친구가 해준 되게 소중한 말이 있었어요. 제가 26살 때인데. 야야야, 넌 그래서 정말 막 영화 감독이 되고 싶냐? 마음속으로는 되고 싶은데 아직 말은 못하겠고 여하튼 뭐 시나리오라도 쓰고 그래야지. 그래. 야, 그럼 네가 삼성 들어간 네 동기보다 되게 의미 있는 일을 한다고 넌 생각하지? 그러는 거예요. 뭐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지. 근데 왜 걔네들보다 게을러? 전 아직도 그 말을 잊지 않고 있어요. 네. 정말 죽어라 하고 드세요. 음악, 그림, 소설, 세상의 모든 창작물에 대해서 아주 폭식을 하세요. 그 순간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모여서 내 창작물의 기본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. 두 번째는 내가 이걸 왜 좋아하는지 끊임없이 고민을 하시면서 문장으로 적어내시면 어느 순간 미치실 거예요. 워드 프로그램 앞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끊임없이 문장을 만들어내는 자기를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. 왜냐하면 글 쓰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능이 아니라 훈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. 또 싸우고 또 욕하고 또 원망하고 맞아. 이래도 안 돼 저래도 안 돼 벗어나고 우리 둘이 같이 그